장가 기자, 오늘 여러 추측과 분석이 나왔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 당 잔류 두고요. 어제 아침에 SNS 통해서 탈당 아닌 잔류 택했는데 뭐 이런 선택을 두고 정치권에서 여러 말들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우선 8월에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이 당대표에 도전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공천 배제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와 맞서는 친문의 중심으로 떠오른 만큼 이재명 대표의 대항마로 당권을 노릴 만하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또 전현희 후보가 임 전 실장을 선대위원장으로 모시고 싶다, 이렇게 어제 언급을 했는데요. 이처럼 지도부에서도 이 명문 충돌이 최악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 일단 이 자리를 제안하면서 탈당을 만류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당초 정치는 생물이라면서 새로운 미래 측으로 무게추가 기울다가 다시 당 잔류를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 임 전 실장, 그리고 아쉬울 수밖에 없어 보이는 이낙연 대표의 목소리까지 들어보시죠. 임 실장이 먼저 연락한 것이 맞습니다. 사람인데 연락은 하겠지요. 단지 오늘 아침에는 전화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는 제가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그 회동에 관해서는 임 실장이 먼저 연락한 것이 맞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께서 당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셨습니다.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현재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함께 힘을 합쳐 주시면 더욱 고맙겠고, 모두가 힘을 합쳐 가는 수 있도록 우리 당도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쭉 들으셨는데 임 전 실장의 어떤 미래 선택, 진로 어떻게 될 것이냐 얘기 한번 나누기 전에 새로운 미래로 임 전 실장이 갈 수도 있을 뻔했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 새로운 미래 전략기획실장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네. 설주환 실장님. 네. 새로운 미래 입장에서 굉장히 좀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어제 이낙연 대표가 그래도 사람인데 연락하지 않겠느냐라고 임 전 실장한테 약간 서운함을 내비쳤는데, 새로운 미래 측 어떻습니까, 입장이? 뭐 이게 외부에서 어떤 보고 있는 것과는 좀 달리 그렇게 내부적으로 동요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크진 않다. 예, 왜 그러냐면 그동안의 통합과 결별이라는 거, 어찌 보면 개혁신당과의 어떤 그 통합과 결별 과정에서 받은 충격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정치인들이 보통 본인의 탈당이라든지 아니면 어디로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한 시간 안에도 정말 수없이 생각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리고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어떤 생각도 참고를 해야 되는 문제라서 100% 온다라고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당에서도 이렇게 오면 좋겠지만 안 오면 할 수 없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냥 우리는 예를 들어서 지금 예정된 어떤 진로를 그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기류가 더 컸고요. 거기에 대해서 임종석 실장의 결정에 대해서는 그냥 개인적인 정치인의 어떤 결정이기 때문에 아쉬움은 있지만, 왜 그러냐면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공천이라든지 민심 위반된 것들을 누군가 같이 손을 잡고 어떤 싸워 나가자, 아니면 이러한 진짜 민주당, 과거에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사라진 진짜 민주당을 구현해보자라고 하는 면에서는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이낙연 대표로서는 합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종석 실장 개인적인 결정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분들과 앞으로 있을 서른, 그다음에 홍영표 의원들과의 어떤 연대를 모색해 가보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큰 충격이 있기 때문에 이번도 이 정도는 괜찮다. 알겠습니다. 장윤조 부위원장님, 일단 임 전 실장이 SNS 이미지에다가 4월 10일 윤석열 정권 심판의 날 이렇게 이미지로 사진을 교체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좀 예상하는 것처럼 총선 지원 후에 8월 전당대회 당권 도전 이런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많은 분들이 그런 분석을 내놓고 계시기는 하는데요. 저는 그 분석이 일단 반은 맞고 반은 알 수 없다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총선을 이번에 지원해서 민주당 내에서 단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결단은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당 내에서도 그리고 당원들에게도 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그런데 총선 이후에 후위를 도모하고 당권을 도전한다,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런 예측들은 어디까지나 예측
예측일 뿐이고 너무나 많은 가정들을 전제로 하는 예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크게 의미는 없다라는 생각 드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총선의 결과조차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총선 이후에 임종석 전 실장이 어떤 의도를 갖고 지금 당에 남았는지 이런 부분을 예측하는 것은 더욱 의미도 없고 사실은 더 예측하기도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것보다는 지금 일단 말씀해 주신 당에 남아서 정권 심판론에 합류하시겠다는 저 결단을 저는 더 높이 평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당이 지금 하려고 하는 당내 단합의 시간에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 결단만으로도 당원들의 평가 받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임 전 실장 한번 스토리를 보면은 원칙과 상식 탈당 당시 윤영찬 의원을 끝까지 말린 사람이 임 전 실장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번엔 좀 반대가 된 상황이다. 그래서 누가 좀 말렸느냐 여기 좀 관심이 좀 쏠리는 상황인데 이종훈 실장님,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이제 임종석 실장이 이제 남아서 친문의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반면에 네. 이번에 움직이지 못해서 네네. 구심점 역할을 잃은 것도 아니냐 네네. 이런 두 의견들이 상충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후자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장현주 변호사께서 잘 표현하셨듯이 예측이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정치는 예측이 가능해야 됩니다. 즉 지금 우리는 추정만 해요. 왜 추정만 하냐면 임 실장이 한 사나흘 동안 보여준 건 한 줄 SNS밖에 없어요. 그러면 정말 중심을 잡는 정치인이라면 이렇게 정치평론가들이 나와서 추측을 하는 와중에 그러지 않고 자신이 직접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고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밝혀야 중심을 잡고 주관이 있는 정치인으로 평가를 받는데 지금 몇 번을 거쳐서 어떤 사람들에게 어떠한 기대를 갖게 하고 또 거기에 실망을 갖게 하고 하면서도 본인은 사진 한번 바꾸고 딱 한 줄씩 그렇게 그냥 예측만 하게 만드는 그런 한 줄의 정치인으로 보여진다? 그러면 저는 그 누구도 따라 나서지 않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중심이 되려면 자기의 스토리를 공유해서 모든 사람의 스토리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들어서의 어떤 행적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공관위에서 나의 지역구 성동을 지역구를 몇 날 며칠을 고민해 주세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그 자신의 지역구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만약 구심점이 되려고 한다면 자신의 지역구보다 더 중요한 건 정말 억울하게 힘들게 공천 배제된 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 해야지 구심점이 되는 거지. 끝까지 내 안위만 돌보고 내 지역구만 돌보고 나의 어떤 그런 이 지역구만 예를 들어서 3일날 광주에 가서 그 광주에 내가 갈 수 있을까 없을까를 그렇게 간보다가 그냥 아이고 여기가 안 되겠다라고 돌아와서 바꾼 것처럼 지금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 행보를 보면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이번에 한 행동으로서 도리어 구심점이 되지 못하는 정치인이라는 걸 행보로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비판적인 입장을 좀 보여주셨고요. 자, 이번 총선에서 어쨌든 임 전 실장의 총선 역할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좀 말들이 나옵니다. 유세를 좀 도와야 된다, 아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한 친명 인사가요. 과거 8년 전입니다. 정청래 의원이 했던 역할 이 얘기를 꺼냈는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더 컷 유세단은 이때 제 마음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총선 승리를 저들에게 내줄 수 없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을 지원 유세하러 미친 듯이 돌아다녔습니다. 춤도 췄습니다. 억울하지 않은 컷오프는 없습니다. 8년 전 제 심정과 똑같을 겁니다. 네, 8년 전에 본인이 당했던 일화를 얘기하면서 정청래 의원이 얘기한 부분인데 설주환 실장님, 일단 찐명으로 불리는 김지호 전 부실장이 임 전 실장한테 더 컷 유세단장으로 총선 승리 이끌어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임 전 실장이 8년 전 정청래 의원처럼 유세에 좀 나설 거라고 좀 보십니까? 글쎄요. 어떤 식으로든? 저는 이런 김지호 부실장이 전 부실장이 올리는 거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여요. 이건 예를 들어서 임종석 실장 측에서 봤었을 때 이걸 정말 선당우사 해달라는 것으로 보일까요? 지금 이 시점에 이건 오히려 조롱하는 것밖에는 안 들려요. 너 우리가 이렇게 너 나가지 말라 했는데 결국 네가 무릎 꿇었으니까 너 가서 빨리 춤이나 추고 앞에서 유세하면서 선거 운동이나 열심히 해. 그러면서 또 프레임을 거는 거죠. 이번 총선 승리 안 좋으면 그래 임종석 전 실장 너가 당신이 열심히 안 해가지고 우리가 진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똑같은 저는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오히려 당 대표가 공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결정을 당의 결정을 수용해 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근데 옆에서 이렇게 조롱성에 가까운 어떠한 뭐 덕헌 유세단으로서 해달라. 이건 아까도 정청래 의원이 밝혔다시피 스스로 하는 겁니다. 누가 네.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당신 떨어졌으니까 덕헌 유세단이나 이런 거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임종석이라는 정치인에 대한 정말 마지막 애우마저도 없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씁쓸한 저는 입맛만 남습니다. 네. 여기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사실 어제 역할론에 대해서 살짝 언급한 게 있는데 한번 저희가 듣고 오겠습니다. 사전에 그 접촉이 있었는지 궁금하고 뭐 서울 지역 선대 본부장이라든지 좀 역할을 맡기실 생각이 있는지. 우리 언론인들께서 보도하실 때 좀 신중하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아니라고 오보라고 밝혔지 않습니까? 그냥 그걸로 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선대위원장은 생각하시는 분 있으신지? 이제 선대위 체제로 이제 넘어가야 될 시점인데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대위의 기본적 방향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아직은 확정된 건 없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심중한 입장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임 전 실장이 여러 의견 구한 끝에 내린 결정인데 문 전 대통령도 만류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나옵니다. 그런데 장가 기자,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에 탈당을 시사했는데 어제 문 전 대통령 실제로 만났습니다. 어떤 메시지 내놨나요? 어제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서요.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이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하든 간에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덕담을 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라디오에서 한 발언입니다. 홍영표 의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홍 의원의 탈당을 만류했느냐는 질문에는 말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자신은 지금 백척간두에 서 있는 입장이라면서 탈당을 하게 되면 무소속으로 나가게 될지 아니면 새로운 미래에 합류할지 이에 대해서 내일 최종적으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무척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민주당과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리더로서는 전혀 자질이 없는 저질 리더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렇군요. 내일 탈당 기자회견 할 것 같다 얘기인데 장윤주 부위원장님 일단은 홍 의원이 문 전 대통령 어제 만났을 때 홍 의원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이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안타까운 심정을 밝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메시지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글쎄요,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직접 메시지라기보다는 홍영표 의원이 이제 전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따르면입니다. 그렇죠. 따르면이기 때문에 그 취지라든지 그 발언의 뉘앙스까지 전체적으로 보기가 어려운 측면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말 자체의 뜻을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민주당 내 또 정치적인 어른으로서 당내 공천 상황에 대해서 직접적인 조언을 하시거나 직접적인 말씀을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다만 정치적인 어른 그리고 대선배로서 여러 가지 당의 상황에 대한 조언 정도는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것이 원칙적인 부분 그리고 당내에 통합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저는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을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개인적인 추측은 있습니다. 네. 홍영표 의원 내일 탈당하는데 저희가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저희가 한번 만나기로 했으니까요. 한번 쭉 입장 관련해서 한번 저희가 전화 연결할 테니까 쭉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